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랜만이네요. 뭐 오랜만은 아니지. 근데 이제 이호석 아카데미로는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텀을 좀 뒀는데 중간에 이제 좀 쉬는 시간이 있었고요. 오랜만에 이제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이제 다시 시작하는 주제는 금리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뭐 라디오스타 보면은 당신한테 무엇은 뭐 이런 질문 하잖아요. 그래서 주식에게 금리란 이게 이제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사진을 제가 좀 아는 형이 이거 좀 찍어줬는데 어때요? 뭐 좀 약간 뭐 너무 이게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이러면서 네,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밌게 해야 되니까 그죠? 오픈북 테스트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북 테스트다. 근데 오픈북 테스트를 시험 시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험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 이거 내가 알았던 건데 이거 어디서 봤더라? 이게 이제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고 엉뚱한 거를 보고 책을 들고 가면 또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픈북 테스트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기초다. 주식 투자라는 것이 뭐고 투자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다시 질문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 펀더멘탈이 단단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하루 이틀 할 거 아니다. 그 투자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이 지금 시작해서 작년에 이제 한 해 했는데 주식 투자 한 해 하고 돈 벌었으니까 난 이제 그만해야지 이런 개념보다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그 펀더멘탈이 굉장히 단단해져야 된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당장 지금 개별 주식 종목 하나 찾고 뭐 하고 막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면 제 채널은 안 보셔도 돼요. 진짜 저는 그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종목을 찾고 싶으시면 제 채널에 오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냥 그럴 거면 다른 채널 많아요. 그래서 굳이 뭐 제 채널에서 무슨 뭐 금리가 주식의 금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뭐하러 알아야 됩니까 그거를.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걸 아시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의 투자 성과에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픈북 테스트라는 것은 어쨌든 뭔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나 아니면은 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라든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도 좋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신뢰할 만한 거다라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정리해 나가시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애널리스트 분들도 업계 굉장히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을 투자할 때 이 사람의 의견을, 이건 이 사람이 의견을 바꿨다든지 하면 의미 있는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어떤 사람들을 분별해 놓는 그런 작업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사람마다 맞는 애널리스트들도 다 다르고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다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을 하는 것이 사실 오픈북 테스트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책이 이게 어디에 있더라? 이것만 아셔도 충분히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새로 이제 시작했으니까 좀 다른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또 이제 비가역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요. 가역적이라는 단어는 A라는 데서 B라는 데로 올 때 여기서 일로도 쉽게 오지만 여기서 일로도 쉽게 오는 거를 가역적이라고 그래요. 왔다 갔다 하는데 별로 큰 에너지가 안 들어. 근데 이제 비가역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여기로 한 번 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로 다시 돌아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한 번 오면 다시 돌아갈 때 아주 많은 에너지가 든다라는 걸 이제 비가역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호석의 아카데미를 할 때, 어,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호석의 아카데미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어, 이게 뭔가 제가 뭐가 대단한 사람인가처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뭐 물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무슨 뭐 갓효석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고 무슨 뭐 스승님이라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뭔가를 대단한 걸 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그 신뢰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신뢰를 여러분들한테 주기 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뭐냐면 성실하게 하는 것과 그리고 솔직하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열심히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옆에서 아 이거 뭐 우쭈쭈하게 막 이렇게 해주니까 저도 모르게 이거 뭐지, 나도 이거 좀 대단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잠깐, 아주 잠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와중에 이제 댓글로 좀 겸손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물론 저한테는 큰 울림이 있었고, 저도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뭔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은 진짜 아니에요. 이거는 뭐 그냥 제가 겸손해서가 아니고 진짜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제가 이제 성실하게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해서 이걸 알려드리는 게 좋을까, 저걸 알려드리는 게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설명을 해드리겠다. 좀 쉽게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이 그동안 다른 일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이건 몰랐던 거, 물론 여러분 잘못한 게 아니고 그냥 시간이 없어서 몰랐던 것들을 제가 이제 알려드리겠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신뢰를 제가 얻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한번 받으면 다시 돌아가지 않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비가역적인 신뢰, 이제 악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호석 아카데미 이제 5번째 주제를 가지고 이제 금리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부터 얘기를 할 텐데, 이 얘기들이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는 얘기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자, 금리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금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아시는 게 좀 우선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 금리를 결정하는 거는 한국은행 그리고 연준 뭐 이런 중앙은행에서, 자, 금리를 올려야겠다, 야 이제 그만 올려라고 얘기할 때는 경기가 너무 좋아졌을 때였었고요. 그리고 금리가 내려 그러면은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거 금리 내려서라도 어떻게 부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을 때였습니다. 자, 이제 기준금리를 한번 보시면 2008년 위기가 터지고 나서 기준금리가 5%였다가 2%까지 한 번에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좀 경기가 좋아질만 하니까 이제 금리를 올렸죠, 이렇게.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뭐 통화 가치를 지켜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외화 유출을 막아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런 논리를 때문에 어쨌든 금리를 이때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금리를 스물스물 내렸죠. 그리고 이때도 한 번 올렸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스물스물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리를 한 번 내리고 나서 그 고점을 다시 벽겨내지는 못했다, 결국에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한국의 이제 10년물 금리도 마찬가지인데 쭉 2008년 이후로 계속 내려왔어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물론 중간중간에 야 이렇게 너무 뭐냐 올라가는 구간도 분명히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이렇게 멀리서 놓고 보면 금리는 계속해서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이게 추세적으로 이제 올라갈다 이렇게 보진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년물 금리와 기준금리의 차이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예금 금리도 한번 보자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제로금리 시대가 온다라는 책에서 이제 발췌를 한 그림인데요. 우리나라 예금 금리가 1945년도부터 이게 추정이 돼 있는, 이게 이제 그래프인데, 이게 보니까 1945년도에는 4%였다가 쭉쭉쭉쭉 올라가서 60년대 중반 때까지는 25%까지 올라갔었네요. 예금 금리가요. 이렇게 많이 줬을 때도 있네요. 그런데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단 한 번도 고점을 다시 갱신하지 못하고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지금은 거의 0%대 예금금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금리 있잖아요. 저금리. 그러면 언제부터 저금리였냐면요. 이때부터 저금리였어요. 매년. 왜냐면 작년보다 금리가 낮잖아요. 계속 작년보다 금리가 낮아요. 이때 잠깐 올라간다 치고 이때 그래서 제 기억에 이제 그 97년 IMF 터지고 나서 이때쯤 막
드디어 예금금리가 10%를 하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불과 한 2, 30년 전인데 이게 금리가 이런 식으로 추세적으로 이게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금리가 진짜 많이 낮아지긴 했네요. 이러고 봐도 그죠? 예,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보시면 기준금리가 주황색인데요. 자,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단 한 번도 이전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계속 내려오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와서 다시 0으로. 이제 0으로까지 내려왔다가 퍼다닥 발악을 한번 했다가 다시 0으로 내려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기준금리가 이런 식으로 낮아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금리가 이제 올라갈 것 같다라는 말씀 하시는 분도 많고, 저도 뭐 올라갈 수 있죠. 장기금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장기금리까지 연준에서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추세를 그려서 이전 고점을 넘어서는 정도까지 올라가려면, 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40년 동안에 누적된 관성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메가 트렌드입니다. 굉장히 메가 트렌드여가지고 이거는 올라가려고만 하면 내려오고 올라가려고만 하면 내려오고 계속 내려가려는 힘이 엄청 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뚫고 추세적으로 쭉 올라간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당장 올해 이제 2021년에 금리가 이제 바닥을 딱 찍고 이제 추세적으로 쭉 올라간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게 40년 동안 내려왔잖아. 지금부터 여기서 이제 쭉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의 전망은 이겁니다. 저의 전망은 여기서 금리가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이렇게 옆으로 가는 그림을 제가 이제 그리고 있는 거고, 그 그림 하에서 사실은 시장을 좋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런 이제 그 백그라운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금리의 장기 추이를 한번 좀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이제 인트로를 해가지고 인사도 드릴 겸 했으니까. 자, 제가 이제 하윤이의 경제 공부라고 해서 우리 딸과 경제 공부도 좀 하고 있잖아요. 다음 주제는 이제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금리, 이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경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시간 가치라는 개념인데, 오늘 10,000원을 줄까? 하윤아, 오늘 10,000원을 줄까? 아니면 내년에 10,000원을 줄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오늘 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주는 거, 이건 내년에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2만 원 줄게. 오늘 10,000원 줄까? 아니면 내년에 2만 원 줄까? 그러니까 그래도 오늘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 질문은 뭐냐면은, 그러면 내년에 10,000원에다 얼마를 더해주면 내년에 받는 거를 선택할 거야? 라는 기준. 즉, 뭐, 1,000원씩, 2,000원씩, 3,000원씩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아, 그래, 내년에 그 정도 받은 게, 나는 오케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왜 여기서, 이 알파를 더 줘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왜 내년에 주는 10,000원에다가는 좀 더 줘야 되는 거지? 왜 더 줘야 되는 걸까요?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 고민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자에 대해서,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거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 그림까지 이제 오늘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새롭게 이호석 아카데미를 시작했으니까 각오를 다지는 것도 있고 저 스스로도 각오를 다지고 여러분도 한번 제대로 한번 공부해가지고 한번 죽을 때까지 투자해야 되니까 한번 공부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만날게요. 네,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